바로 볼게요. 법학제시문이지. 혹시 이전에 법학제시문 나랑 했던 거 기억나는 사람? 기억나야지. 뭐 했어? 응? 너네 그렇네. 계약에 대해서 했어. 오케이? 계약에 대해서 했어. 법학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일상에서 나타나는 구체적 사건을 일반화하는 거야. 잘 생각해봐 얘들아. 어렵지 않아. 사고 판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배운 것은 매매계약에 관한 거였을 것이거든. 이 세상에서 사고 파는 사례는 많을까 적을까? 많겠지. 그거 얼마 주고 샀어? 이거요. 아니 초코파이. 이거 원쌤이 줬어? 여러분들 편의점에서 뭘 살 때도 매매 계약이지, 그치? 그 내가 뭔가 물건을 살 때도 매매 계약이야. 이 세상에 매매 계약의 종류는 얼마나 많을까? 정말 많아. 근데 그 많은 매매 계약, 그러니까 그 많은 사고 파는 사건을 매매 계약이라는 용어로 일반화하는 게 법학이야. 그럼 뭐라고 정의하냐? 모든 매매 계약들은 계약이라고. 계약은 뭐라고 정의하냐? 의사의 합치를 전제로 하여 권리와 의무의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매매계약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리고 어떤 특정 딜레마 상황을 줬어. 그 딜레마 상황이 뭐였냐면 갑과 을이 그림을 사고 팔았는데 갑이 돈을 줬는데 을이 그림을 안 주고, 알고 봤더니 을이 그림을 불태운 그런 사건이 나타나지 않았어? 이건 구체적 사건이야.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많은 구체적 사건들을 겪고 그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법학제시문은 기본적으로 구체적 사건의 일반화 구조를 취하고 있을 것이며, 구체적 사건을 일반화하기 위해 필요한 법학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 제시문 사실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요소가 중간에 들어가 있어. 처음부터 볼게요. 인공호흡기가 한 대밖에 구체적 사건이네요. 인공호흡기가 한 대밖에 없는 병원에 동등하게 살아남을 기회를 가진 두 명의 환자가 동시에 실려왔다. 한 사람은 출산을 앞둔 여성이고 한 사람은 그녀의 남편이다. 치료 의무가 있는 담당 의사는 인공호흡기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중 한 사람은 치료할 수 없다. 그렇지. 근데 법학제시문에 나오는 구체적 사례는 딜레마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어. 딜레마 상황이 뭐야? 선택하기 힘든 상황 아니야? 이렇게도 혹은 저렇게도. 선택하기 쉬운 상황은 제시문에 나오지 않아. 예를 들면은 A가 B의 물건을 훔쳤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건 없어. 그냥 A는 절도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딜레마 상황이야. 선택하기 힘들어. 두 명이 왔대. 여성, 남편. 누구 치료해야 되냐? 우리 나름대로 여기서 결정을 내릴 거야. 우리 스스로. 남편. 남편. 보통 여성을 선택하지 않을까? 왜냐면 임신 상태라고 그러지 않았어? 임신 상태니까 여성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게 맞냐라는 거야. 보자. 이렇게 복수의 의미가 서로 충돌하여 행위자가 하나의 의무만을 이행할 수밖에 없는 긴급 상황에서 하나의 의무를 이행하면 다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호관계에 있는 경우를, 자 밑줄 치세요. 의무 충돌하고, 이게 일반화야. 가의 일반화지. 의무 충돌 상황이라는 거야. 그리고 의무 충돌 상황을 앞에 정해줬거든. 이게 출제는 안 됐는데 지금 여기서 문제로 나오진 않은데 항상 이거 습관을 들여야 돼. 복수의 의무가 서로 충돌하여, 밑줄 치고 동그라미 1번. 행위자가 하나의 의무만을 이행할 수 없는 긴급 상황, 밑줄 치고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하나를 이행하면 하나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의무 충돌이라는 거야. 그 다음 볼게요. 의무 충돌 상황에서 의무는 법적 의무여야 하며 행위자는 의무 충돌 상황을 야기할 책임이 없어야 의무 충돌이 성립한다. 자, 그러면 여기 3번, 4번 더 얘기할게요. 의무 충돌 상황에서 의무는 법적 의무여야 하며 밑줄 치고 동그라미 3번.
행위자는 의무충돌 상황을 야기할 책임이 없어야 의무충돌이 성립한다. 밑줄 치고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 사실은 이 의무충돌은 왜 나오는 거냐면요. 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벌 받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를 살려야 된다라는 건 법적 의무인가? 나 정확히 법은 이거 민법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 형법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의사가 환자를 살려야 되나 봐. 근데 의사가 환자를 살리지 못할 거 아니야. 한 명은 못 살려. 근데 그때 너 왜 아내를 구하고 남편을 아내를 구하고 남편을 안 구했어. 안 구했으니까 넌 구속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지. 이게 의무충돌 사례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라고 주장을 할 텐데, 그럼 의무충돌에서 의무가 법적 의무여야 된다라는 거야. 법적 의무. 법적 의무 말고 다른 의무도 있나요? 법적 의무 말고 뭐 여러 가지 의무가 있죠. 여러분들 숙제해야 돼, 안 해야 돼? 여러분들 의무지, 숙제하는 거? 그 법적 의무야? 아니에요. 숙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또 다른 의무가 충돌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의무. 예를 들면 뭐 남학생들 같은 경우 국방의 의무가 있지. 군대 가야 돼. 군대 가서 숙제를 못했어. 이거 의무 충돌 아니야? 군대를 가야 되는 건 법적 의무지만 숙제를 해야 되는 건 법적 의무는 아니잖아. 나와의 약속인 거지. 그때는 의무 충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지. 자, 그 밑에 볼게요. 의무는 특정 행위를 해야 할 자기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부자기 의무로 쓰면, 의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지네요. 자기 의무가 있고요. 부자기 의무가 있어요. 자기나 행위자가 신체적 힘을 이용하여 자연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의 변경을 가해야 되고, 부작용 변경시킬 수 있지만 아무런 신체적 힘을 투입하지 않고 방치해야 되는 거야. 가령 위의 응급 상황에서 담당 의사가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연결해주지 않는 부작위가 일어난다면 의사는 생명을 보호해야 할 자기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의무 위반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의무 충돌은요, 필연적으로 의무 위반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의무 충돌 상황에서는 반드시 의무 위반이 일어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을 못 한다며. 하나는 못 하는 거야. 알겠지? 법적 의무 두 개가 충돌하는 거잖아. 의무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은 부자기 의무 대 자기 의무, 부자기 의무 대 부자기 의무, 자기 의무 대 부자기 의무, 자기 의무 대 자기 의무의 충돌 형식을 띨 수 있다. 그러나 위 세 가지 형식들은 모두 의무 충돌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뭔 소리야? 의무의 충돌은, 얘들아, 의무의 충돌은 부자기 대 부자기냐? 부작의가 있고, 그 다음에 작의 대 부작의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대 자기가 있잖아. 얘들아, 이게 법학 지문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난 이런 문장이 너네가 힘들 것 같아. 봐봐, 이런 게 힘든 거야. 봐봐, 문장 봐봐. 의무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은 부자기 대 부자기 의무, 자기 의무 대 부자기 의무, 자기 의무 대 자기 의무 충돌의 형식을 띨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충돌 형식들이 모두 의무 충돌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요것만 의무 충돌이거든? 이거 사실 좀 힘들어. 뭐가 힘드냐면, 자, 이 법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의무의 충돌은 이거 세 개지만 이거 두 개는 의무 충돌이 아니다. 이해돼? 네. 무슨 말이냐면, 이 의무 충돌이라는 건 법적 용어야. 의무 충돌과 의무의 충돌은 같은 게 아니야. 왜 다른 거야? 의무 충돌은 법적 용어야. 의무의 충돌은 의무의 충돌이야. 선생님, 의무 충돌은 의무의 충돌이 아닌가요? 아니야! 의무 충돌은 의무의 충돌 중에 요것만 의무 충돌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우리가 일상 언어를 할 때는 말이야. 일상 언어를 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말을 안 해. 이런 방식으로 말하면 짜증나지? 짜증나잖아.
그러나 법학가들은 이렇게 얘기해. 의무의 충돌이 다 의무 충돌이 아니다. 이런 문장을 이해해야 돼. 알겠지? 어디다 메모해 놔도 돼. 의무의 충돌이 다 의무 충돌은 아니다. 의무의 충돌은 법적 용어가 아니고 의무 충돌은 법적 용어야. 알겠지? 일상어와 법적 용어를 구분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법학 제시문을 잘하는 거야. 대다수 형법학자들은 부작위 의무 간의 충돌은 의무 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거 왜 의무 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냐면 아니 이건 2번이지 2번. 2번 문제가 이것과 연관된 건데 4번 때문이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순간에도 부작위 의무가 있어요. 두 가지 부작위 의무가 있어요. 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안 되죠. 그쵸?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안 돼요. 재산을 훔치면 안 되죠. 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안 되고 재산을 훔치게 하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안 되고 재산을 훔치게 하면 안 되는데 뭐가 더 나쁜 걸까? 재산을 훔쳐야겠다. 이러진 않잖아. 둘 다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둘 다 안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부작위 의무 간의 충돌은 둘 다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 충돌이 아니야. 그 다음 봐봐. 한편 자기 의무 대 부작위 의무의 충돌은 견해에 따라 의무 충돌이 아니라 긴급 피난으로 보는 견해들도 있다. 긴급 피난이 여기서부터 또 어려워. 내가 이것도 예전에 설명해줬어. 이건 아니야. 일단 의무 충돌 아니야. 이거는 긴급 피난으로 볼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이제 법학 제시문의 묘미죠. 자, 잘 보세요. 긴급 피난이란 밑줄 치시고 항상 나는 법학 제시문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합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밑줄 치고 동그라미 1번. 현재 위난을 피하기 위해 밑줄 치고 동그라미 2번.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밑줄 치고 동그라미 3번.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야 돼요. 이때 법익이란 법이 보호한 이익이고 위난이란 법익에 대한 위험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운전 중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피하려 했는데 좌측은 낭떠러지였기 때문에 급히 핸들을 우측으로 꺾어 건물 일부를 파손하는 행위는 긴급피난이다. 항상 법학 제시문은 이런 식이야. 구체적 사례를 일반화했지. 긴급피난으로. 긴급피난으로 인정되면 벌하지 않는다. 이를 의무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타인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자기 의무와 타인의 재산을 파괴하면 안 된다는 부작위 의무의 충돌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 의무 대 부작위 의무의 충돌은 긴급피난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의무 충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는 것이다. 그 밑에 볼게요. 의무 충돌과 긴급 피난은 모두 긴급 상황에서 한쪽의 법익을 보존하기 위해 다른 한쪽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의무 충돌과 긴급 피난과 구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어. 그러나 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의무 충돌과 긴급 피난은 의무의 범위를 자기 의무로 한정하면 그 차이점을 분명히 준다. 긴급 피난은 위난을 제3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위난을 감수함으로써 법익 충돌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반해 의무 충돌은 그와 같은 가능성 어떤 가능성이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희생해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기를 희생해서 해결할 수 없어요. 또한 행위자가 적극적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자기에 의한 법익 침해가 이루어지는 긴급 피난과 달리 의무 충돌은 행위자가 사건이 벌어질 것을 방치하는 부작위에 의한 법익 침해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대개의 경우 자기 의무 간의 충돌이 의무 충돌이다. 자, 이 긴급 피난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긴급 피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뤄요. 긴급 피난과 의무 충돌.
공통점은 뭐죠? 한 가지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차이점이 뭐죠? 이 의무 충돌은 긴급 피난과 달리 스스로 위난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 번째, 얘는 자기에 의한 의무 위반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작위에 의한 의무 위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부작위에 의한 의무 위반이 일어나요. 내가 이 긴급피난에 대해서는 약간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뭐냐면 이 긴급피난이라는 것은 출제될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 근데 사실 긴급피난이 지금 여기서 의무충돌과 부딪혔잖아. 이 긴급피난이랑 가장 많이 비교되는 어떤 법정 용어 중에 하나가 기억하는 사람 있나? 그렇지. 긴급피난이 이거는 그냥 이 지문과 관련이 없어요. 긴급피난과 정당방위가 부딪혀. 오케이? 이게 출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법학에서 아직 안 나왔어. 긴급피난은 1. 자기 또는 상대냐? 아까 뭐라고 돼 있어요? 동그라미 1번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법익을 현재 위난 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잖아. 그치? 긴급피난 이거야. 근데 이 정당방위는 말이야. 졸면 안 돼. 정당방위 뭘까? 정당방위는 1, 3은 똑같거든? 1, 3은 똑같아. 근데 2만 달라. 정당방위 2만 달라. 알겠지? 위법한 침해로부터야. 오케이? 이 두 개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정당방위하고 긴급피난. 자, 한번 퀴즈 내볼게. 정당방위는 어떤 사례냐면, 정당방위 알지? 선생님이 딱 이렇게 집에 가려고 그래. 집에 가려고 딱 나갔는데 누가 나타나? 강도. 몇 명? 3명. 3명 정도 나타났어. 3명이 뭐 들고 있어? 뭐 들고 있어, 강도가? 칼과 쇠파이프 이런 흉기와 둔기를 들고 있어. 선생님 어떻게 했어? 휘두르는 것을 팍 피하고 기절시켰지. 자, 내 생명이지. 맞아? 네. 현재 위난으로부터 피하려고 그래. 현재 위난. 이건 정당방위지. 왜냐면 위법한 침해잖아. 네. 강도가 쇠파이프를 들고 사람을 습격하는 건 위법해. 이유가 있어, 없어? 있지. 네. 여기서 내가 만약 쇠파이프를 들고 나한테 오는데 내가 예를 들면 수류탄을 던진다든지 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한다든지 하면 안 돼. 왜 안 돼? 그건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이유라는 건 비례해야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사람이 나를 팔을 부러뜨리려고 했으면 나도 팔을 부러뜨리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만 해야지.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정당방위의 핵심이야. 그럼 긴급피난은 뭐냐? 긴급피난은 방금 이와 같은 상황이 있고, 어쨌든 위법하지 않은 위난인 거야.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긴급피난 예로 들은 게 뭐야? 여기 밖에 나갔어. 근데 이번엔 강도가 아니야. 뭐가 나타나? 그리즐리 베어. 그리즐리 베어 알아? 몰라? 불곰이 나타났어. 그럼 불곰도 내가 똑같이 발로 차고 그래서 이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밑에 설렁탕집 문을 부쉈어.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숨었지. 그래서 목숨을 건졌다고요. 다음날 설렁탕집에서 나를 형사고발할 수 있어, 없어?
있어. 형사 고발할 수 있어. 어떻게 고발해? 무단침해. 그 다음에 재무손괴. 그러나 난 긴급피난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왜? 곰은 불법이 아니야. 곰이 어슬렁거리고 나를 위협하는 건 곰법이라는 건 없잖아. 그치? 곰은 불법이 아니지. 그러나 분명히 위난이야, 나한텐.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주거침입을 했잖아. 이게 긴급피난이라는 거야. 이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 이건 그냥 당연한 법적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다시 원로 들어오자. 그럼 긴급피난과 의무충돌은 뭐가 다르냐? 아까 곰 상태를 예로 든다고 할지라도 긴급피난은 스스로 위난을 선택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설렁탕집 창문을 부시지 않고 곰과 맞서 싸울 수도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스스로 선택인 거지 그건. 그리고 내가 설렁탕집을 부시는 건 자기지. 자기에 의해서 부작위 의무가 위반된 거잖아. 남의 가게를 부시면 안 된다는. 의무충돌과 달라.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의무충돌을 다룬 거야. 그래가지고 마지막 단락 봐봐. 마지막에 두 번째 단락. 의무충돌은 자기 의무 간 충돌로 한정한다면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할 수 있는데 두 가지를 또. 충돌하는 의무 사이에 가치의 경중이 있는 경우. 서로 동등한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 전제의 경우 가치가 낮은 의무 희생하고 높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게 형법학의 일반적 견해다. 왜냐하면 복수의 의무 중 가치가 높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법질서에 합치된다. 그런데 서로 동등한 가치의 의무가 충돌할 때 부작위에 의한 법익 침해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와 위법성은 성립하지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견해로 나눌 수 있다. 복잡하네. 이게 의무 충돌인데 이 의무 충돌도 두 가지라는 거야. 두 가지. 의무 중요한 의무와 가벼운 의무의 충돌이지. 이건 그냥 중요한 의무 선택하면 되는 거야. 택은 위법하지 않아. 이해됐어요? 아까 그 의사의 사례로 보면은 한 명은 죽으려고 그러고 한 명은 뭐 손톱이 깨졌어. 그러면은 손톱 깨진 애는 치료 안 해도 된다는 거지. 그치? 두 번째, 중요한 의무와 이거야 이거. 중요한 의무가 붙었을 때 이게 이제 선택이라고 한다면 하나를 못한 거지. 의무해야 되는데 부작위한 거잖아.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의무 불이행이야. 근데 이 의무 불이행을 뭐라고 처리할 수 있냐?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위법하지 않다. 위법 하나 봐줄게. 위법성 조각. 네. 그게 위법하지 않다고 미안합니다.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게 위법성 조각이네요. 미안합니다. 위법하지 않다가 위법성 조각. 그리고 위법성은 성립하지만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위법하다. 그러나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럼 뭐가 더 기분 좋아? 너네가 예를 들면 숙제를 못 해왔어. 뭔가 중요한 일을 하려고. 그때 내가 넌 나쁜 그런 애 봐줄게. 이거랑 괜찮아. 그게 나쁜 일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당연히 뭐 후자가 낫죠? 마찬가지야. 알겠죠? 자,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를 일러 위법성 조각설이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질문해도 돼요? 예. 네네, 질문해도 돼요. 아까 저기서요. 네. 곰이 죽이려고 그럴 때 네. 피하려고 유리창 깨기 긴급피난인데 네. 목숨의 위협을 받는 건 위법한 침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숨은 법적으로 보호가 되잖아요. 생명이라는 거는 그 존엄성 법적으로 보호가 되는 건데 그게 침해를 받은 상황에서 그냥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깬 거면 지금 저걸 착각한 것 같아요. 위법이라는 것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체크하는 게 아니라 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부작용 의무가 없어요. 곰은 그냥 지나가다 사람을 물어 죽여도 감옥에 가지 않아요. 그래서 위법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건 마치 우리가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구속할 수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 의무 범위를 네. 자기 의무로 한정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자기 의무로 한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어느 여기에 네네. 그 맨 아래 문장에서 네. 위에 문장에 네. 그러나 의무 충돌과 긴급 피난은 의무의 범위를 자기 의무로 한정하면 완전히 분명해진다. 안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의무 충돌과 긴급 피난은 의무의 범위를 자기 의무로 한정하면 그 차이점이 분명해진다. 다음에 긴급 피난은 위난을 제3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위난을 감수함으로써 법익 충돌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반해 의무 충돌은 그와 같은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긴급 피난은요, 자기 대 부작이죠. 맞아? 지금 자기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죠. 부작위는요? 남의 거 부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자기 의무에 한정해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 의무에 한정해서 보면은 얘가 부작위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작위를. 근데 얘는 자기 의무로 한정해서 보면은 얘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부작위 의무가 없이 그냥 자기 할까 부작위 할까의 고민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얘는 자기 의무로 한정해봐도 자기 할까잖아요. 치료할까 치료하지 말까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얘는 없다라는 거죠. 자기 의미로 보면. 자기는 얘는 자기 할까 하지 말까. 얘는 자기 할까니까. 얘는 자기 할까 부작위 할까. 얘는 자기 할까 얘는 자기 할까 부작위 할까 중에 부작위 할까 선택할 수 있는데 얘는 자기 할까 중에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가 자동적으로 부작위가 되는 상황인 거죠. 이해됐어요?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저거야. 말하고자 하는 건 자기 의무에 한정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얘는 결국 자기 스스로 부작위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을 희생할 수가 있고 얘는 자기 스스로 부작위를 선택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를 자기하면 하나가 부작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의무의 범위를 자기 의무로 한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내가 그렇게 설명하는 건 이 부작위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죠. 부작위를 아예 안 봤잖아요. 자기를 하면 부작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의무에 한정해서 말한다는 건 자기 대 자기의 상황만 보겠다가 되지 않아요. 자기만 보려면 부작위가 안 돼요. 아니 그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기 의무와 부작위 의무의 상황에서 이 자기 의무만 보고 이 부작위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 자기 의무라는 건 자기 스스로 위난해서 피할 수 있는 의무죠. 근데 얘는 부작위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 스스로 부작위를 선택할 수 있죠. 그러면 더 이상 충돌 상황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 부작위는 남의 것 부수지 말자는 부작위잖아. 이거 보지 말자고. 자기를 구할까 그냥 죽을까? 움직일까 핸들 틀지 말까만 보자고. 그럼 얘는 부작위 선택할 수 있거든? 근데 얘는 말이야. 얘는 자기만 보더라도 자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여기서 부작위가 나타나는 것은 자기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 움직일까? 수술할까? 수술하지 말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 의무로 한정지어서 보면은 죽을까 살까? 얘는 살릴까 죽일까로 선택할 수가 없고 누굴 살릴까의 문제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 그쪽이.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알죠? 그 다음에 모르겠으면 다시 질문하고. 약간 약간 자기랑 부작이랑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을 때릴 때 말하는 건 부작인 것 같은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게 전에 나왔던 게 건물 부수는 거랑 사람 치는 거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건물 부수는 거 부수지 않는 게 부작이고 사람
치지 않는 게 자기라고 하는데 어. 사람 안 치는 건 또 부작이었단 말이죠. 왜냐면 치면 안 되는 거야. 아, 사람이 한 명 있었지, 거기.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피해야 되는 거지? 아, 그렇네. 좀 애매해서. 무슨 말이야? 아, 그럼 사람 치는 걸로 해가지고 설명드리면요. 자기는 사람 치지 말라라는 거잖아. 그치? 사람을 치지 말라라는 거지. 자기는 움직여야 된다라는 의미잖아. 그치? 그리고 얘는 움직여가지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자기 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는 무조건 하긴 해야겠지만, 자기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인 거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부작의 의무가 없는 곳을 스스로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거긴 부작의 의무는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자기를 무조건 시행하고도 이 부작의 의무하고 충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얘는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어요? 조금만 밑에 거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봅시다. 어디 하다 말았냐 지금? 오케이. 조각설.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를 위법적 조각석이라고 하는데, 이에 따르면 동등한 가치의 의무가 서로 충돌하여 의무를 동시에 이행할 수 없다면 그중 하나를 선택할 것인가? 행위자의 양심에 따른 판단이다. 만약 위법하다면 어느 하나라도 의무를 이행한 자의 행위와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자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대해서 불합리하다. 맞죠? 이와 달리 동등한 가치의 의무 중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의무 위반의 의법성이 있지만 다만 그 책임이 면제될 뿐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게 더 나쁘게 말하는 거죠. 이를 책임 조갑설이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동등한 가치 중 어느 하나를 포기했다는 점에서 그 행위는 위법성이 성립하지만 의무 충돌에서 적법 행위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면책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알겠죠? 1번에 3번, 2번에 4번. 1번에 3번 보면요, 운전 중 갑자기 나타나는 보행자를 피하기 위해 건물을 훼손한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법익 침해다 라고 했는데, 자기에 의한 법익 침해죠. 2번 4번이에요. 아까 했죠? 3번입니다. 가에 대해서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담당 의사가 누구도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지 않았다면 위법성 조각설과 책임 조각설 모두 그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겠군. 당연하죠. 아무것도 안 했으면 이건 위법한 거죠. 담당 의사가 자신의 양심에 따라 남편에게 인공호흡기를 연결했다고 해서 그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 형법학자들도 있어요. 양심에 따라 행동했으면. 근데 위법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겠죠. 담당 의사가 출산 앞둔 여성과 그녀의 남편의 생명 가치 중 어느 것을 택하더라도 위법성 조각설 입장에서는 위법하다고 보지 않겠죠. 위법성이 조각됐으니까. 조각은 뭐야? 없어졌다. 4번. 어떤 선로의 한 양의 빈 객차가 역으로 객차가 정차하고 있어서 만약 이대로 충돌하면 다수 희생자. 이를 감지한 선로 관리자가 돌진하는 노동자의 선로를 변경하려 했더니 그곳에는 노동자 한 명이에요. 선로 관리자는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바꾸기 위해 선로를 변경했고, 그 결과 노동자는 선로 관리자와 예견한 대로 피해를 입었죠. 적절하지 않은 것 보도록 할게요. 답 2번입니다. 선로 관리자는 자기 스스로 위난을 감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의무 충돌로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선로 관리자는 자기 스스로 위난을 감수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 위난을 감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왜 의무 충돌을 볼 수 없어요? 반대로 얘기했죠, 이거 완전히. 없기 때문에 의무 충돌을 볼 수 있다로 바꿔야 되겠죠. 이거는 틀리기가 힘들죠. 근데 되게 많이 질문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지금 이게 의무 충돌이냐 아니라 결정짓는 데 있어서 자기 스스로 위난을 감수할 수 없을 때 의무 충돌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정반대로 이해를 했네요. 5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4번 5번 한번 볼게요. 위난에 처한 승객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위난과 관련 없는 노동자에게 피해를 입힌 행위이므로 긴급 피난 인정 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위난에 처한 승객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위난과 관련 없는 노동자에게 피해를 입힌 행위다 라는 거 맞나요? 그러면 위난에 처한 생명의 자 그러면 이거 잘 보세요. 피해를 입힌 행위니까 이건 과실치사가 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은 요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인데 위난에 처한 승객의 생명이 법익될 수 있죠.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위난으로부터 현재 위난이죠.
갖다 박으면 이제 승객들이 다 죽잖아요. 그쵸?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했냐고 했을 때 이유 있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이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죠. 그러니까 긴급피난 인정 여부를 살펴볼 수 있겠죠. 아, 그래서 니들이 힘들었구나. 아니, 이게 긴급피난인데 왜 의무충돌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이 4번 보기는 어떤 스타일의 문제냐면요. 이 보기 자체가 지문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유도하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문에서는 의무충돌과 긴급피난이 딱딱 구분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런 형태의 보기가 나오면 좀 어렵겠네요.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에 긴급피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면도 있는 거죠. 그 점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조금 쉬었다.